예, 안녕하십니까. 자, 49페이지 도시관리계획 2반 결정 절차부터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앞에서 했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국토계획법 계획에 관한 법이고 그리고 이용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가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줄기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자, 이런 토지 이용 계획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법에서는 개발 행위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 행위. 그래서 이 법 체계라고 하는 것은 자, 토지 이용 계획과 개발 행위가 크게 두 개 줄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토지 이용 계획 먼저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죠. 토지 이용 계획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광역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겠고, 그리고 이것에 대응해서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두 개로 구분지어 볼 수가 있다. 이때 우리가 도시라고 하는 개념 하나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을 가리켜서 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도시계획하게 되면 하나의 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 이용 계획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결국은 도시계획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보니까 두 개 이상의 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한 토지 이용 계획을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도시계획은 이미 특광시군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데, 광역도시계획은 항상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두 개 이상의 시 또는 군이 묶여 있을 때 수립하는 것이 광역도시계획. 그 묶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다라고 이렇게 보셨습니다. 즉 광역계획권 지정이 있게 되면 이때 바로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때 도시계획이 이제 본질적인 내용이 돼요. 도시계획. 그래서 도시계획하게 되면은 사실상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을 묶어서 우리가 도시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개를 묶어서 얘기를 하고 싶을 때 바로 도시계획이라는 표현을 쓰고, 다만 앞에서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도시계획,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 이용계획의 기본이 된다라고 해서 이런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바로 다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 이용계획의 기본이 된다라고 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이게 사실은 국토계획법에서 이 토지 용계획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토지의 주 용도를 결정하는 것, 이게 바로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이 된다라고 해서 줄여서 용도 지역이 바로 도시관리계획의 한 내용이다. 두 번째요,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도 있죠. 자, 용도 지역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자, 세 번째, 용도 지역도 용도 지구를 가지고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주로 도시의 확산 문제 등을 가리켜서 해결하기 위해서 또 금을 긋는 것이 바로 용도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은 바로 뭐다? 하나의 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 이렇게 해석을 했었고요. 이 용도지역이, 용도지구가, 용도구역이 모두 바로 뭐가 된다? 도시관리계획의 하나하나의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용도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뭐가 된다?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 학교, 공원 등을 설치하는 것을 바로 뭐라고 그런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이것도 바로 뭘 하자는 것이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외에도 자, 이런 용도구역,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이런 것들을 가지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없을 때 그때 등장하게 되는 개념은 바로 지구 단위 계획에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대상으로 뭔가 좀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자라고 해서 수립한 것이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공부를 하셨냐면은 도시관리계획, 참 그러고 보니 도시관리계획 이거 말고도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 있는데 국토계획법에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의 진행할 때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은 나중에 도시개발법 그리고 정비법을 공부를 하실 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은 도시관리계획은 입안 그리고 결정이라고 하는 두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그리고 결정 두 가지 절차가 되겠는데 요걸 좀 절차를 우리 오늘부터 공부를 하게 될 이 절차를 세 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기초조사라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오게 됩니다. 기초조사.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구체적 방안, 그것이 용도 지역이 됐든 지구가 됐든 이렇게 하나의 안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의견을 듣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공고 열람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공고 열람하고 나서 그다음 세 번째 나오게 되는 절차가 지방의회 의견 청취다라고 이렇게 돼요. 지방의회 의견을 듣게 된다. 그래서 세 가지를 묶어서 결국 뭘 하자는 것이다. 바로 입안을 하자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입안이 있게 되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협의라는 절차, 결정 신청하면 협의라고 하는 절차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심의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고 이것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을 결정고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걸 좀 줄여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도시관리계획은 입안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난 시간 우리 입안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자, 입안 한번 복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안 관련해서 자, 원칙적인 지문 딱 보게 되면 특별시장, 그 다음에 광역시장,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는 어디에 대해서 관할 구역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을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입안하여야 한다라고 이게 원칙적인 법조문이었었는데 이렇게 했었죠. 자, 원칙적인 입안권자 누가 된다? 특광시장, 군수, 그리고 예외적으로 누가 될 수 있다? 도지사라든가 또 건설교통부 장관이 입안권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했었고요. 두 번째 관할 구역에 대해서 입안하는 것이 원칙인데 어떤 것도 가능하다. 바로 인접시군을 포함해서 인접도시를 포함해서 입안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예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입안권자는 원칙은 특광시장 군수, 예외 도지사, 예외 건설교통부 장관 이렇게 정리했었죠. 그래서 여기다 쓰게 되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그리고 군수가 입안을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누구도 도지사라든가 또 건설교통부 장관도 입안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주의하실 게 이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주민은 입안을 할 수 있다 없다. 주민은 입안을 할 수가 없다. 누구만이 입안을 할 수 있다. 묶어서 행정청만이 입안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갔었죠. 자 이렇게 입안 보셨고 결정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할 때 자, 결정권자 했을 때 원칙은 누가 된다? 시도지사가 결정권자가 되겠고 예외적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이 결정권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지금 결정권자 원칙은 시도지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건설교통부 장관 그래서 입안권자, 결정권자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 이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나하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조사와 관련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49페이지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규정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똑같이 100개다 쓰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할 때 기초조사의 내용으로서 제시를 했던 것이 뭐가 있었냐면 바로 조사하거나 뭘 해야 된다? 측량을 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초조사가 뭐냐 했을 때 조사하거나 측량을 한다. 뭐에 대해서 인구, 사회, 문화, 경제 등등등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측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건 이제 우리 이순환 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은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보시게 되면은
자, 동그라미 2번 환경성 검토라고 하는 건 나와 있죠. 환경성 검토. 그러면 동그라미 3번 토지 적성 평가가 나와 있어요. 우선 정리하면은 자, 도시 관리계획 입안을 위해서는 조사 측량 요 내용에 뭐가 포함된다. 환경성 검토라든가 환경성 검토 그리고 뭐가요? 토지 적성 평가라고 하는 거 두 가지가 추가적으로 자, 기초 조사의 내용에 포함이 되도록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앞에서 공부하셨던 도시 기본계획이나 광역 도시계획의 기초 조사의 내용과 다른 부분입니다. 앞쪽에서는 조사하거나 측량해야 된다. 요 얘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바로 도시 관리계획에서는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가 포함이 돼야 된다. 지문 한번 확인해 볼까요? 건교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기초 조사의 내용에 도시 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해야 된다. 여기서 주의하실 거 환경성 검토라고 하는 이 부분을 환경 영향 평가 그럼 틀린 거예요. 환경성 검토하고 환경 영향 평가는 그 의미 자체는 비슷하지만 근거 법령이 틀립니다.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하면 틀린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게 토지 적성 평가 나와 있네요. 자, 건교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기초 조사의 내용에 바로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된다. 그러면 요거 의미를 보셔야 돼요. 바로 이 도시 관리계획이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하나 만드는 계획이 바로 뭐가 된다? 도시 관리 계획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도로를 설치를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돼요? 그것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환경성 검토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토지 적성 평가라는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그쪽에다만 꼭 도로를 만들어야 되느냐, 다른 지역에다가 도로를 만드는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왜 이 지역에다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걸 타당성을 주장을 하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토지 적성 평가. 사실 이 토지 적성 평가나 환경성 검토는요, 깊이 분석 들어가면 무지하게 방대한 양입니다. 무지하게 방대한 양이라서 이건 뭐 논문 몇 장, 책 교재가 환경성 검토 이런 책을 보게 되면 몇백 페이지가 나올 정도로 방대한 양이에요. 그냥 여기서는 단순하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꼭 그 자리에 토지를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바로 포함을 해야 된다. 왜요? 바로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이제는 막연하게 도로 만듭시다가 아니라 어디다 도로를 만듭시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도록 한다. 이게 원칙이죠. 예. 그런데 자주 시험에 다뤄지는 부분이 그 밑에 있는 내용이 의외로 시험에 잘 다뤄집니다. 요 근래 계속 두 번이나 나왔었죠. 자,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의 생략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보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 밑줄 하나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중요한 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돼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 또는 지구 단위 계획을 위반하는 구역이 그 다음에 줄 도심지죠. 도심지 했을 때 거기다가 주거, 상업, 공업 이렇게 써두세요.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완료돼서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지금 50페이지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 용도 지역도, 용도 지구도, 용도 구역도,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도, 지구 단위 계획도 다 뭔데요? 도시 관리 계획의 내용이다. 그러면 이거 하나를 정하려면 어떤 절차? 도시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해서는 어떻다? 이런 부분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저는 시험 문제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었냐면 주거 지역으로서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바로 완료된 지역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바로 토지 적성 평가 등을 생략할 수 있다. 맞는 얘기였죠? 자, 개발이 완료된 지역 주상공 도심지 이 지역은 어떻다? 자, 지구 단위 계획을 위반함에 있어서 이 절차를 생략을 할 수도 있다. 자, 앞으로 이제 쭉 제가 얘기를 해갈 때 기억하실 게 하나 있어요. 자, 다른 도시 관리 계획과는 달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나 지구 단위 계획은 이 절차를 과감하게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독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런 용도적,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을 뭉뚱그려서 처리를 하는 게 바로 뭐가 된다?
한다? 지구 단위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느냐라고 했을 때 요거 다 발박하려면 2년, 3년 걸립니다. 제대로 하려면은.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3개월이면 다 끝난다. 3개월이면.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이 그렇게 메리트가 있다. 실제로 토지 이용 규제할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이런 거 관련 자료를 보게 되면 99%가 다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판단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 도시 관리 계획 할 때는 포함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도시 관리 중 어떤 거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해서 다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일단 정리합니다. 두 번째, 자, 거기 도시관리계획 도서의 작성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요 의미는 왜 거기다 그 조문을 배치를 해놨냐면 이렇게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여기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의 안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좀 출판을 지우고 그림을 그려 설명을 할까요? 자, 용도 지역을 지정을 하자라고 하나의 안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를 주거 지역으로 합시다. 여기를 상업지역으로 합시다. 그리고 여기를 공업지역으로 합시다. 녹지지역으로 합시다. 이렇게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주민들에게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 이게 바로 주민들이 아무것도 안 보고 의견 제시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안을 보고 나서 얘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자, 주민 의견 청취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합니다. 자, 그 의견 청취 의무에서 건교부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는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는 이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되는 원칙적으로 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계속 이어서 다만 국방상, 국가안전 보장상 기밀을 유호하는 사항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기서 경미한 사항의 밑줄 하나 거두시고요. 괄호 열고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써두세요. 이 경미한 사항, 우리 시행령을 보게 되면 무지하게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경미한 사항의 밑줄 그으시고요. 자, 뭐라고요? 자,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써두시라고. 지구 단위 계획. 그러면은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이에요. 자, 대부분의 경우는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바로 주민의 의견 청취를 어떤 경우에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해서는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주 많다. 아, 그러고 보니까 지구 단위 계획은 뭣도 안 하고요. 요거 기초 조사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었죠? 많다고 그랬어요. 되게 많습니다. 개수가 막 30몇 개씩 됩니다. 그거 다 외울 수 없습니다. 그냥 감으로 때리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기초 조사 등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끊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고열람,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인데 요것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송부를 통한 의견 청취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요거는 이제 시험에는 다루지 않는 부분이에요. 법조문에 있기 때문에 넣었는데 이건 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원래 누가 위반합니까? 특광, 시장, 군수가 위반하죠? 근데 예외적으로 도지사는 예외적으로 건설교통부 장관도 위반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건교부 장관은 도지사가 위반을 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 시골까지 가가지고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바로 특광시장 군수한테 자료를 보내갖고 야, 네가 대신 의견 들어줘라. 이 얘기가 바로 뭐가 된다? 송부를 통한 주민 의견 청취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이건 본론적인 부분은 아니고 기술적인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참고에서 주민의 의견 청취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합니다. 자, 보니까 공고 및 열람이라고 돼 있어요. 특광, 시장, 군수, 도시관리계획 위반에 관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당의 특광, 시군 지역을 주된 보급적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 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또 공고하고, 자, 어떻다? 그 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의미를 판단해야 돼요. 이 도시관리계획이 뭡니까? 구체적인 계획이죠. 용도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 계획이에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 하나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 땅값이 전혀 달라지게 된다고요. 토지의 이용 가능성이 전혀 달라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바로 뭐가 된다? 주민의 의견 청취가 되겠다. 이때 공고하는 것은
것은 뭔 얘기냐면 와서 보십시오라는 얘기가 되겠고, 열람이라고 하는 것은 와서 이 도시관리계획안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을 열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의견 제출 나와 있죠. 그러면 열람을 한 자가, 아직 51페이지 2번이죠. 열람을 한 자가 그냥 아무 얘기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겠고, 결국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해서 홍보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 내에 특방시장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특별히 어려운 얘기는 아니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 반영 여부의 통보 나와 있죠. 예, 그 건교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서 그 열람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어떻다? 바로 자, 60일이죠? 60일. 요거 우리 이렇게 이미 정리했어요. 행정청끼리 의견 교환할 때 며칠? 30일. 행정청과 주민이 의견 교환할 때 며칠? 60일 이렇게 가자고, 단순하게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0일에 의견 제시해야 된다. 그 정도까지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청취 나와 있죠? 자, 보니까 의견 청취 의무에서 건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고자 하는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거기서 밑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밑줄 그어두시고요. 괄호 열고 뭐라고 쓰냐면 지구 단위 계획 X표 이렇게 해두시기 바랍니다. 미리 결론을 제가 내릴게요. 거기 보면은 그 의견 청취 의무에서 이래 되어 있잖아요. 건교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고자 하는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밑줄을 그어두고 뭐를 제외한다? 지구 단위 계획을 제외한다라고 미리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된다. 자, 정리하면 이런 얘기죠. 이런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도시관리계획 중에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뭐가 된다? 바로 지구 단위 계획. 주의하실 게 이거죠. 우리 기초조사라든가 공고열람이라고 하는 이런 주민 의견 청취 등은 지구 단위 계획의 경우에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어떻다? 생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의견 청취를 하지 않습니다. 의견 청취를 아예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면제라고요. 자, 그래서 참고 보시면서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자,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라고 해서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가 되어 있죠. 지금 참고에 1번 보고 계십니다. 그럼 이런 얘기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두 번째, 좀 이따 보고 세 번째부터 먼저 볼까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게 이래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기반시설의 종류를 다 외울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따로 이렇게 이유가 있는데 지금은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고, 하여튼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어떻다? 자, 바로 위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2번 이제 가야 되죠? 4번이 없으니까. 2번 보니까, 자, 52페이지 참고에 2번 보고 있습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 및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또는 변경 결정, 뭐 이거 나와 있는데, 요지는 뭐냐면, 광역시설도 뭐예요? 기반시설의 일종이죠? 기반시설 중에서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기반시설 또는 2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반시설을 뭐라고 그런다? 바로 광역시설. 그러면 정리하게 되면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리고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구 단위계획은 거의 나열이 안 돼 있죠? 예, 지구 단위계획은 애초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다른 도시관리계획에서 요거 생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민의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죠? 지방의회
의견 정치는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은 다른 도시 관리 계획에 비해서 대단히 빠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이 현실적으로 아주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2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2반 누가 한다? 원칙, 특권시장 군수, 예외 도지사, 예외 건설, 교통부 장관 이렇게 2반이 있게 되면은 자, 결정 신청해야 되죠. 결정 신청하면 결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협의 그리고 심의라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협의 먼저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로 보니까 자,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53페이지입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건 이제 참고만 하시면 돼요. 나중에 차트를 보면서 정리하시면 되니까 이때 문제는 건교부 장관은 시도지사 그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됐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됐든 요지는 뭐예요? 둘 다 행정청이 양쪽 다. 그러니까 협의할 때 며칠 내 답을 제시를 해야 된다. 30일 내에 그죠? 행정청끼리 의견 교환할 때 며칠 30일 내에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건교부 장관과 협의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협의는 지금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게 원칙인데 그 건교부 장관과 협의 보니까 시도지사는 건교부 장관이 입안에서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거기까지는 끊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누구예요? 원칙은 시도지사인데 예외적으로 건교부 장관이 입안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런 내용을 만약 시도지사가 바꾸고자 할 때는 위계 질서 문제 때문에 어떻다? 건설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된다. 그 정도까지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이거 중요 쟁점 아닙니다. 다만 우리 입안 결정 그 다음에 이제 심의라고 하는 것 바로 나와 있죠. 자, 54페이지 심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심의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는 시도 도시계획에는 심의를 거쳐야 되고 건교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에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앞에서 공부하실 때 자, 시도지사가 됐든 건교부 장관이 됐든 간에 아는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실무는 다 어디에서 담당을 한다? 도시계획위원회. 그게 중앙정부에 있으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 있으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부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 실질적인 업무는 다 어디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심의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고 죄송합니다. 자, 공동심의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공동심의. 자, 요거는 또 뭐와 관련돼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돼 있죠.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을 벌써 그럼 우리가 유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앞에서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였다고 했어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나 용도구역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획을 함에 있어서 아주 간소하게 빨리빨리 하고 싶을 때 뭘로 갈 수 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갈 수가 있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바로 건축법이나 또 주차장법 다른 온갖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 이용 규제를 바꾸고자 할 때도 원래 각각 법률에서 정한 절차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건축법 규정 등에 의한 각종 규제를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는 지금 나열돼 있는 내용들은 다 원래 어디에서 건축법에서 그리고 건축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결정을 할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인 바로 누구의 건축위원회 심의, 공동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되는데 지금은 역시 몰라줬습니다. 요거는 지구 단위 계획할 때 따로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국 정리하면 이런 얘기죠. 자, 결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협의 심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참고 한번 볼까요? 자, 협의 심의 생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 장관,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 그 도시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협의 내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근데 교재가 지금 편집이 잘못돼서 추가를 해줄 게 있어요. 뭐가 추가를 해주면 경미한 사항의 변경도 바로 어떻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도 어떻다고요? 바로 협의 심의 절차를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미현상의 변경도 협의 심의 절차. 그러면 이 경미현상이라는 건 역시 뭐와 주로 관련되어 있다? 지구 단위 계획. 앞에서도 똑같은 얘기 했었죠?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하는 경우가 국방상, 국가안전 보장상,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기밀을 유한다고 요청이 있는 경우, 또 경미한 사인 경우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주민의 의견 청취 생략 사유나 바로 자 협의 심의를 생략하는 사유도 자 사유는 동등하다, 동일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위반 결정 절차와 관련해서 주로 이렇게 쭉 우리가 하나하나 사유를 살펴봤는데요. 이 자체가 시험에 자주 다뤄지는 건 아니고 과거의 문제 패턴이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위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기초조사가, 위반하기 위해서 공고열람이라는 주민 의견 청취가, 그 다음에 위반하기 위해서 지방의 의견 청취가. 그러면 자 결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바로 협의 그리고 심의. 꼭 냈던 문제 패턴이 뭐냐면 이런 식이라고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 옳은 표현, 틀린 표현, 옳은 편입니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 그리고 심의가 필요한 것이지, 자 지방의 의견 청취나 기초조사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위반과 결정을 반드시 구분을 해서 보시는 것. 요거 하나만 주의를 하시면 나머지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도시관리 전부를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절차까지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결정 이렇게 원칙, 지도이사, 예외, 건설, 교통부 장관이 하게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 도시관리계획은 백날 결정을 해봤자 아무런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못합니다. 자, 도시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은 승인 떨어지게 되면 그걸로 그 다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 도시관리계획은 뭐가 필요하다? 결정 뒤에 뭐가 붙어 있어야 된다? 고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도시관리계획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다 보니까 지들끼리만 결정을 했다고 해서 이게 확정되는 게 아니라고요. 즉 외부에 공표가 돼야만 여타 그게 법적인 의미를 취득하게 된다 해서 고시 나와 있지요. 제일 밑에 줄에 54페이지 제일 밑에 줄,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한때 건교부 장관이 하는 경우 관보에,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 당의 시도 공보에 고시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관보는 국가에서 발행한 신문, 그 다음에 공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신문 정도의 의미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보나 공보에 고시를 해야만이 어떻다고요. 그 밑에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효력 등 나와 있죠. 예, 바로 효력 발생 시기가 나오게 됩니다. 도시관리 결정은 자 언제로부터?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며칠 후에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좋아하는 게 5일 후를 더 좋아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5일 후, 옛날에 한 5년 전 10년 전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뭐 10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오답을 만들어냈었는데, 지금은 세월이 좀 진보해가지고 보통 여기다 오답을 넣게 되면 결정이 있는 날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의 의미를 묻는 거예요. 이건 후속적 계획,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다 보니까 어떻다고요? 반드시 고시가 있어야 되고요. 고시가 있게 되면 고시가 있는 날부터 얼마칠?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해서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국토계획법에서 기준점 2년 내, 10년 내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항상 기준점은 뭘로 봐야 돼요? 고시라고 하는 이 날짜가, 고시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보니까 요거 아주 주의를 해 두셔야 됩니다. 매번 쏘가요. 매번 쏘가. 끝에 가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효력 발생일로부터 뭐 이런 식으로 썰을 푼단 말이에요. 아니요. 항상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관리계획 관련해서는 고시일로부터 항상 이렇게 따집니다. 자, 그래서 그거 하나 주의를 해 두셔야겠고, 자, 문제는 이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용도지역도 되고 용도지구도 되고 용도구역도 되게 될 것인데, 요지는 그거죠. 이런 도시관리계획이 효력이 발생이 됐을 때 문제는 기득권은 어떻게 되느냐. 기득권이 뭐예요? 자, 이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 무슨 문제냐면 바로 용도지역, 가장 도시관리 대표적인 게 용도지역이죠.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에 지정이 있게 되면 이때 바로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라고 하는 거, 오늘 조금 있다가 한참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종류 제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규모 제한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규모 제한의 발전된 형태로서 역시 오늘 후반부에 공부할 건폐율과 용적률이라고 하는 법적 효과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주거 지역에서는 주로 용도적을, 건축물을 어떤 용도로 주거용 건축물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업 지역에서는 상업용 건축물을 주로 지어라.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자, 주거 지역에서는 상업용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자주 우리가 예를 들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상업지역과 관련해서 어떤 시설, 위락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위락시설. 자, 상업지역에 위락시설을 설치하는 거 어떻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위락시설은 바로 상업용 시설의 가장 대표적인 시설. 이게 투전기업소, 무도장, 무도학원, 단란주점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위락시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위락시설은 오직 어디에서만 상업지역에서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이런 게 되면 어떻다고요? 위락시설은 설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애초에 용도지역이 이렇게 상업지역이어서 상업지역인 줄 알고 건물을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용도가 위락시설이더라. 그런데 갑자기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더라라고 했을 때 문제는 뭐라고요? 주거지역 바뀌게 되면 이 주거지역에서는 지금 위락시설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이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해 왔던 자들은 당연히 어떻다? 계속 공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득권은 어떻다? 보호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행위제한 나와 있는데 요거는 뒤쪽 가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용도구역을 공부하시고 나서 요건 필요한 부분이에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꼭 기억하실 것 중에 하나가 기득권은 무조건 보호가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제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득권은 무조건 보호가 돼야만이 어때요? 사람들이 국가를 믿고 살 수가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불안해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제 넘어가야 되죠. 지금 우리 어디까지 왔냐면 바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고시가 있으면 며칠 후에 5일 후에 효력 발생이 되고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미 관계 법령에서 적법하게 인허가를 얻은 자는 어떻다?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기득권 보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실효라고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합니다. 56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일단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가 있게 되면 그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서 바로 실효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이게 제가 무지하게 강조를 드립니다. 맨날 여기서 2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나중에 2년 이런 것들 순식간으로 외웁니다. 기준점은 항상 언제라고요? 고시일로부터 2년이 된 날까지 지역도면에 고시가 없는 경우 자 얘는 그 2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 지형 도면의 고시라는 게 일단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하여튼 없으면 뭘로 본다? 실효된다. 없던 일로 돌리겠다. 이런 얘기 앞으로 더 이상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이 계속 존속되지 못하게 막아버리겠다라는 것이 바로 실효의 문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실효고시까지 먼저 확인해 볼까요? 건교부 장관 시도의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 항상 나오게 되는 문제 지문이 법적인 지문이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에 지정되면 고시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만약에 실효가 됐는데 자 건교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실효가 됐다고 외부에 공표를 하지 않게 되면 이때 법적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실효가 됩니까? 안 됩니까? 했을 때 당연히 실효는 그냥 되는 겁니다. 왜? 실효된다라고 선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실효고시는 뭐라고요? 단순한 확인적 효력에 불과하다. 즉 실효고시가 없다 할지라도 2년
2년이 경과한 날에 다음 날에 자동으로 어떻다 실효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형 도면의 고시 작성 그리고 승인 고시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지형 도면 작성 등을 보시려면 먼저 입안하는 과정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이렇게 입안을 합니다. 입안을 하는데 용도 지역을 주상 공록 하나 들어갈 수 있겠죠? 실제는 훨씬 더 복잡할 거예요. 근데 좀 요약을 해서 이 정도로 보자고요. 자,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뭘 또 정할 수 있다? 용도 지구를 정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화재 예방하기 위해서 방화지구라는 용도 지구를 정할 수 있습니다. 또, 자, 주거 환경, 교육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 용도 제한적. 그러고 보니까 용도 지구끼리는 중복하여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맞죠? 용도 지구끼리는 중복하여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이 지역에, 자, 건축물 최고 높이를 지정해서 최고 고도지구. 오늘 아마 투반 보는데 다음 시간에도 공부를 하시게 될 것이 용도지구인데 이런 용도지구를 이렇게 계속 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 필지에 100개고 20개고 자 정할 수가 있다고 기본적으로. 자 용도지구도 정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도시관리에 뭐가 있나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뭐 이런 용도구역도 이렇게 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기반 시설의 설정 계량이죠. 그럼 이건 무지하게 복잡해요. 자, 학교를 지을 수도 있겠고요. 자, 도로를 설치를 할 수도 있겠고, 공원을 설치할 수도 있겠고, 녹지를 설치할 수도 있겠고, 공항을 설치를 할 수도 있겠고, 등등등 이렇게 바로 기반 시설의 설정 계량.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 가지고 다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을 때 뭔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점.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했었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리고 이 특별한 대책을 이 대책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토지 이용 계획을 바로 지구 단위 계획 보니까 더럽게 복잡스럽습니다. 그죠? 이 도로 몇 개 더 설정, 철도도 아직 안 났어요. 실판이 아주 더러워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이 입안이 되고 그림으로 입안이 되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결정 고시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쪽이 토지 소유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림을 보면은 용도적이 공업적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용도 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공원에 접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애매했을 때 지한테 유리한 쪽으로 다 해석을 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무슨 민법이 학설이 있게? 그러면 안 되죠.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아주 명확하고 간결해야 됩니다. 속도가 빠르지 않아 좋습니다. 사실은. 속도는 느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행정청이 딱 발표를 했을 때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주택정책이 이게 개판이잖아요. 주택정책이. 노무현 정부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책을 발표를 하면 국민 1000명이면 1000명이 다들 한마디씩 해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정책이 개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개판이. 국민들이 신뢰를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이 아무리 훌륭해도 의미가 없어진다고요. 바로 토지용계획, 도시관리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바로 직결되는 토지 이용과 관련해서 바로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걸 그림으로만 이렇게 표시를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보기 좋은 면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안 좋은 면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지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입안할 때 지도로 할 수 있어요. 또 결정을 할 때 지도를 외부에 공표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닌 경우도 아주 많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안 그런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요걸 가지고요. 그냥 그림을 그리면 별소리가 다 나오니까 이걸 숫자로 써버리는 거예요. 주거지역은 다음에 번지수로. 번지수 다 써버려요. 도로는 다음에 번지수. 몇 번지 쫙 그냥 몇백 페이지를 써버려요. 도로 지나가는 번지수를 다 써요. 공원은 다음에 번지수로 한다. 수를 다 써요. 그러면 최소한 해석 가지고 싸울 일은 없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별로 관심, 다른 분들이 없으신가 봐. 그래요. 다 먹고 살기 힘든데 요즘에 참 분위기 살벌합니다.
지금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좋아요. 특히 이 반이 아주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도 빼기도 무지하게 힘들고 다들 한번 떠들어 봐라. 딱 이 분위기로 어쩌나 보자 이런 자세. 우리가 이제 인내심이 아주 좋죠. 이게 이제 우리를 수련하는 과정이에요. 오늘 좀 이따 수련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수련 아주 힘든 길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지금 2반을 한다는 얘기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숫자로 다 표시를 하는 게 좋겠다. 결정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숫자에 대해서 OK 사인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결정 고시게 되면 그 5일 후부터는 이 숫자를 뒤지게 잘 찾아봐야 돼요. 이게 애로사항이야. 분명히 4,800회짜리 교재를 보면 다 거기 안에 들어있어. 근데 문제 봐요, 이거를. 토지 소유자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왜? 내 땅에 어떤 규제가 들어오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지도에다가 이렇게 숫자로 표현했던 것을 어떻게 해라? 좀 알아볼 수 있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좀 그림을 그려줘라. 요걸 바로 지형 도면의 고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도를 외부에 공표하는 것을 지형 도면의 고시. 그러면 지도를 먼저 그려야겠네요. 예, 그걸 우리가 지형 도면의 작성이다. 다음 단계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단 도시 관리계 결정 고시가 있으면 5일부터 효력은 일단 발생합니다. 일단 효력은 발생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 효력을 계속 존속시키기 위해서 지형 도면의 작성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고요. 자, 이런 지형 도면이 결정 고시된 도시 관리계획에 따라서 제대로 잘 그려졌는지 확인하고 그걸 외부에 공표하는 것을 우리가 지형 도면의 승인 그리고 지형 도면의 고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결국은 뭐예요? 도시 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뭐 필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좀 이따 제가 딱 교재 찾아 드릴 테니까 이 교재 요 편집하신 디자인하신 분들이 아주 그냥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그림을 아주 조잡스럽게 그리는데 이 편집하신 분들이 아주 이쁘게 그려가지고 마치 제가 교재를 이쁘게 만든 것 같은 불길한 그림이 보여져요. 다시 돌아가서 기준점 도시관리 결정의 고시로부터 지형도면 고시일까지 몇 년? 2년 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형도면 작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형도면 작성 보니까 지형도면 작성자 해서 원칙 특광시장 군수 그 오른쪽 페이지 예외 건교부장은 도지사들이 나와 있죠. 그럼 얘들은 뭐예요? 도시관리계획 2반자 몇 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56페이지 회귀하실 분이 많습니다. 학생이 지금 수백 명이 되는데 그 중에 수천 명이 그냥 책을 못 찾아가지고 환장을 하겠어요. 자,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2반자하고 똑같다고요. 그래서 특광시장 군수는 56페이지 제일 밑에 줄 보고 있습니다. 도시관리 결정의 고시가 있는데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대해서 그 다음 밑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밑줄 이게 한번 시험에 다뤄졌어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도시관리계획상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예외 누가 한다? 건교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도시관리 직접 위반할 때는 관계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그럼 뭔 소리냐면은 따로 이 지형도면을 작성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애초에 얘들이 도시관리계획 만들 때 지도에 그림을 색칠을 했잖아요. 그거 토해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그림을 토해내라고요. 그걸 다시 가져오라고요. 그래서 바로 도시관리계획 위반한 자가 바로 뭐가 지형도면의 작성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과정인 거예요. 굳이 위반 결정,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작성 고시 과정을 보면 지도를 그려요, 먼저. 이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지도에 색칠을 해요. 그 다음에 이게 뭐 해석의 여지가 있고 뭐 복잡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알았다? 그럼 숫자로 다 생 노가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결정 고시할 때 뭘 보겠어요? 그림 보고 나서 대충 사인하는 거죠. 그러나 형식은 숫자에다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형도면 작성, 그 원래 그렸던 그림을 다시 만들어내라.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지형도면의 작성이다. 그래서 지형도면 작성고자 누가 된다? 원칙은 특별시장, 그 다음에 뭐예요? 광역시장, 그 다음에 시장 또는 군수가 원칙적인 작성자. 예외적으로 도지사가, 예외적으로 누가요? 건설 교통부 장관이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지형도면 승인고시는 당연히 누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칙 지도의사 예외 건설교통부장 가는 거예요. 바로 도시 관리 계획을 결정했던 자가 어떻게 한다? 요것을 이 도시 관리 계획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 바로 사인하는 거예요. 이걸 원칙 지도의사 예외 건설교통부장. 그럼 지정되면 승인 고시권자는 바로 뭐예요? 도시 관리 계획 결정 고시권자고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 주의하실 게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요거 밑줄을 그었었죠?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요거 의미를 하나하나 되새겨 보셔야 돼요. 자, 보니까 지금 아무 지도이든 이걸 그래서는 안 되고 일단 뭐가 표시가 된다? 지적이 표시. 그래서 지목 얘기하는 거죠? 공시법, 지적법 과목에서 공부하시는 뭐 전답, 과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목이 표시가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형도라고 되어 있죠. 지형도는 뭐예요? 등고선까지 다 있는 겁니다. 지형도라는 개념은. 그래서 이런 지형도에 어떤 지형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상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정도. 그 니은번 지형도면 작성의 면제라고 되어 있죠. 원칙은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고 나서 몇 년? 2년 내 지형도면 작성에서 승인 고시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자, 보게 되면은 이런 지형도면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보니까 축적 500분의 1 내지 1500분의 1. 이거 보니까 벌써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합니다. 자, 신경 쓰지 마시고 뒤쪽을 보셔야 돼요. 축적 500분의 1 내지 15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럼 뭔 소리예요? 애초에 그림을 숫자로 하지 않고 아주 자세한 지도에 이렇게 입안을 하고 결정 고시할 때도 지도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미 끝났잖아요. 지도로 이미 한번 보여줬잖아요. 숫자로 보여줬을 때 지도로 보여주라 이런 의미가 지형도면 작성 승인 고시니까 결국은 어떻다? 애초에 지도를 이렇게 보여줬을 때는 따로 이 지형도면 작성이나 승인 고시 이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는. 다만 거기에서 축적 500분의 1 내지 1500분의 1 이거 있잖아요. 이건 뭔 소리냐면 더럽게 상세한 지도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그렇다고 더럽게 쓸 거는 없지요. 요즘에는 그 내비게이션 이것 때문에 좀 그렇죠. 내비게이션 때문에 지도를 운전하시는 거 거의 볼 일이 없어요. 참 세월 좋아졌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쭉 운전면허가 없는데 옛날에도 없었고 가끔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그러지 말고 솔직히 부르라. 음주운전 했지 이렇게 하는데 저는 술도 안 먹고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도 못하고 더더구나 운전 자체 면허증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운전면허 없이 이 바다에 살기도 참 빡십니다. 이게 힘들어요. 저는 그 학교를 갔더니만 어떤 노 교수님이 어디를 가실 일이 있었어요. 가실 일이 있는데 저를 부르더라고요. 좀 친하니까. 와봐라 말이야. 이렇게 해서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데 내 나이 60 넘어가지고 쪽팔리게 내가 운전을 하기는 그렇지 않느냐. 그러지 말고 네가 운전을 좀 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운전면허 없는데요. 그리고 교수님 뻘쭘해지셨잖아요. 운전시키려고 불렀다지만 얘가 운전을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면허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야 그럼 타라 해가지고 무려 5시간 동안 서울 전역을 다 돌았어요. 옆에 타고. 완전 김기사였어요. 김기사 거꾸로. 저는 사장님이고 그분이 김기사. 그래서 그때 좀 찜찜합니다. 운전면허 없는 게. 그리고 전에 뭐 여행 같은 거 하면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친구들하고 이제 산업연에서 가다 보면은 얘들이 번갈아가면서 운전을 하잖아요. 장거리니까. 그러면 이제 지들은 번갈아 한 3시간 운전하고 뒤에 가서 퍼질러 자고 또 술 처먹고 놀고. 그런데 저는 이제 못 자요. 염치가 있어야지. 노가다를 안 뜨니까 못 자요. 그럼 옆에서 뭐가 있어요? 조수석에서. 운전할 때 졸리지 말라고. 종일 떠들어대는 거예요. 종일. 학교에서 뒤지게 떠들었지. 강연하라고 쉬지 못하고 떠들었지. 심지어 놀러 갈 때도 운전면허가 없으니까 옆에서 계속 떠들. 참, 이거 운전면허 들어서 딴딴지 해야지. 참 그렇습니다. 뭔 소리를 하다가. 자, 운전면허, 옛날에 뭐였냐면은, 바로 지금 내비게이션 어떤 시절에는, 미스김이, 요즘엔 미스김이 나와 얘기를 해주잖아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그 전에 내비게이션, 그 미스김이 나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가끔 허접 미스김이 오래된 미스김들이 있어요. 업데이트 하는 지 한 2년 지난 경우, 저는 지난번 선배랑 같이 차를 탔는데 그때도 우리 운전하는 선배가 있습니다. 제가 딱 들어놓고 이렇게 가는데 그 미스김 때문에 시끄러워 살 수가 있어야죠. 업데이트를 안 해가지고 얘는 무조건 고속도로를 타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명에서 서울 들어온다 그러면 중간에 그냥 편한 길로 오면 되잖아요. 얘는 일단 경부고속을 일단 타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초로 돌아가지고 서울 들어 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그냥 오잖아요. 그냥 오면 중간에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지가. 미스김이 포기를 해야 되는데 얘가 끝까지 계속 뭡니까 도로 이렇게 교차로 있을 때마다 유턴하세요. 유턴해서 후방으로 몇 킬로를 가세요. 그래서 그 미스금 때문에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참나 다시 돌아가세요.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미스김 목소리를 좀 크게 해가지고 저는 뒤에 가서 퍼즐러 차고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돌아가서 바로 옛날 도로 할 때 있잖아요. 도로 같은 거 할 때 5만 대 1 지도가 아주 상세한 지도였어요. 5만 대 1이면 무지하게 상세했어요. 근데 지금 500분의 1 내지 1500분의 1이라면 이건 그냥 중간에 뭐예요? 나무 있으면 나무 몇 센치인지까지 다 표현을 해줄 수 있는 상세한 지도. 이렇게 미리 이렇게 지형도면 고시를 했을 때는 어떻다고요? 따로 이 지형도면 고시가 없어도 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야 되죠? 자, 지금 지형도면 작성 보셨고 그 상세한 작성 방법은 중요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형도면 승인 바로 58페이지 보도록 합니다. 자, 시장 군수는 지형도의 도시관리 역상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한 때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요거 이제 단순하게 가셔야 돼요.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지금 시장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했을 때 결정권자 누가 됩니까? 도지사죠? 시장 군수 윗대가리가 도지사잖아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위반을 했을 때 누가 결정권자? 요거죠. 또 건교부 그 멀쩡한 생기신 분이 심이 뚝대고 건장. 누가 딴 놈이 먼저 대답할까봐 별밤 딱 띠 누르고 건장했나 땡이었어요.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7가지 따로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 마지막에 공부했잖아요. 건교부장은 위반한 도시관리계획, 개발지향구역, 시가와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 다음에 5제곱킬로미터 이상의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간의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 물론 괄호열고 예외 있음. 도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시군에서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녹지를 주상공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또, 5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제2종 지구단위 기구의 지정 변경. 이런 게 바로 어떻다? 건교부 장관이죠. 거기에 특광시장이 위반한 경우, 이건 없어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 얘기했었어요. 심이 뚝대고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 이런 분위기인데, 했었어요. 오늘 처음 한데 좀 이따 한번 확인해보세요. 쉬는 시간에요. 참, 열받게 하네요. 다시. 얘입니다. 도시관리 결정은 누구냐? 원칙은 시도지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따로 얘기 없으면 아까 7가지 케이스에 해당이 안 돼. 무조건 시도지사로 가야 된다고. 자, 그랬을 때 도지사가 위반을 했을 때는 누가 결정권자가 된다? 또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꼭 내가 손을 일부러 이쪽을 가리켜요. 헷갈리라고. 아까 뭐라고? 도시관리가 누가 결정한다? 시도지사가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외 7가지에 포함이 되는 케이스만 누가 결정한다? 건교부 장관이. 쪽팔린 줄 몰라요. 여기를 딱 가르치니까 딱 함정에 걸려. 벌써 힌트를 주는 거나 힌트가 아니라 함정이었어요. 도지사도 당연히 뭐예요? 도지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건교부장은 약간 위반했을 때는 누가 결정한다? 건교부장은 결정한다. 이렇게 예외 하나에 포함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구조예요. 지금 시장 군수가 지형도면 작성했을 때는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도지사.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지금 이 시도지사가 지형도면을 작성했을 때는 누구한테? 바로 이 시도지사한테 승인을 받게 되고 자기가 다 하는 거라고 이때는요. 그리고 건교부 장관이 지형도면 작성했을 때는 어떻나? 바로 건교부 장관이 승인하고 고시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도시관리 위반 결정 과정. 그리고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과정이다. 그러니까 위반자하고 똑같이 해석합니다. 위반자하고. 자, 그래서 맞아침을 읽어볼게요. 보니까 이 경우 두 번째 줄이죠. 시장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지형도면과 이미 결정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을 대조해서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며칠 30일 내에 이거 따로 외우는 거 아니죠? 시장 군수는 누구예요? 행정청이죠? 그럼 도지사도 행정청이죠? 당연히 30일 내에 쇼부를 내줘야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가십니다. 그 다음에 지형도면 고시라고 하는 부분을 봅니다. 자, 건교부장 시도지사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를 고시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건교부장은 관보, 시도지사는 공보 이렇게 끊어주셔야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밑에 여러분들 교재 도시관리의 결정, 위반 결정으로 지형도면 고시 등의 절차도라고 해서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다만 이게 지금 이제 편집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마 좀 실수가 있었죠. 공고 열람인데 람자가 밑으로 깔려버렸어요. 그 표에 잘못되어 있죠. 람자를 넣어주셔야겠죠. 기초조사하고 나서 공고 열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지금 또 잘못된 게 결정 고시 시자가 빠져 있죠. 예, 그 내용만 수정을 해주시면 이게 바로 도시관리의 입안 결정 절차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8페이지 제일 밑에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정비죠. 이렇게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게 되면 5일부터 효력 발생한다 이렇게 끊어졌었고요. 자, 특광시장 군수 몇 년마다? 5년마다 관할 구역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이를 정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예, 요거랑 바로 갈 것이 59페이지에 있는 체크 플러스로 가도록 합니다. 체크 플러스로. 자, 그랬을 때 지금 도시 기본계획도 몇 년마다 재검토? 5년마다 재검토했죠. 그래서 앞에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도시계획 자체가 뭐가 된다? 5년마다 재검토 이렇게 보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추가되는 게 하나 있네요.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규정에 따른 정비기본계획도 몇 년마다 재검토? 5년마다 재검토 이렇게 돼요. 5년마다 재검토. 자, 그 다음에 10년 단위계획 있죠? 주택종합계획과 정비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몇 년 단위로 수립한다? 없죠? 없다고요. 이게 전부라고요. 속으면 안 된다고요. 광역도시계획은 몇 년마다 재검토한다. 그런 거 없다고요. 그런 것도 절대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요거밖에 없습니다. 수립주기 등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토지용계획 비교 간단하게 체크하겠습니다.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요 세 가지가 결국 이제 토지이용계획이 될 것인데요. 도시계획이란 표현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묶었을 때 도시계획이란 표현을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 실질적인 토지용계획은 세 개예요. 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이 되어 있죠. 구속적 계획. 이거 뭘 구속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국민의 삶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되든 간에 어떻다? 국민의 삶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걸 우리가 비구속적 계획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도시관리계획은 보니까 뭐 구속적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예,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립 승인 그리고 위반 결정. 이건 뭐 단순한 의미가 되고 수립 승인이나 위반 결정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고. 자, 그랬을 때 재검토 보시게 되면 뭐만 재검토 있어요? 자, 광역도시계획은 재검토 주기가 없죠. 그래서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몇 년마다 재검토? 5년마다 재검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자, 행정쟁송의 대상성이라고 하는 거가 나와 있죠. 자, 이 행정쟁송은 뭐냐면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일단 부인하고 있죠. 차트를 보니까 없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은 소위 비구속적 계획이죠.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서울시에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예를 들어서 큰 방향이라고 그랬으니까 행정도시로 가자 이렇게 발표를 했다 하십시다.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행정도시 말고 관광도시 갑시다 라고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됩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써있죠. 왜? 소의 이익이 없어요. 소의 이익이 없다. 행정법, 우리 소송법에 의해서는 그렇게 해요. 소의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소송의 대상성을 긍정을 한다고요. 그랬을 때 이런 경우에 가장 우리 때 비교할 수 있는 게 자, 갑이 을한테 돈을 뺐어요. 안 갚았어. 갚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 꼭 안 갚아. 그래서 사고가 터졌어요. 뭐 죽이면 살리고. 이때 지나가는 제3자의 병인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갑한테 가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다.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죠? 지가 모르는 상황에 지가 왜 끼어들어? 이게 바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똑같다고요. 지랑 아무 관련이 없는 지가 나서 갖고 나 그 기분 나쁘니까 뭐 어쩌라고. 내 땅값에 바로 직결 영향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공부할 때 자, 도시적인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니까 밀집이 예상되는 적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자기 보기에
이게 인구와 산업의 집중이 예상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청에서 보전하고 보호 육성해야 된다고 해서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지정을 해요. 피가 거꾸로 섰죠? 자기하고 직결되는 이익 문제가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행정청 얘들 눈깔이 개판이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자, 우리가 행정쟁송의 대상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다 치고 마지막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성. 이건 이제 도시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은 손해가 발생 자체가 안 합니다. 그죠?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니까 손해 자체가 발생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요거죠. 도시관리계획의 경우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죠. 땅값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땅값이. 자기 땅이 원래 도시적이었는데 그게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지정이 되면 땅값 떨어지잖아요. 그죠? 문제가 되죠? 그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거 안 됩니다. 왜요? 손실보상을 인정을 해버리면 행정청에서 다 보상을 해줘야 돼요. 대한민국 모든 토지의 용도적 지정되어 있죠? 모든 토지의 용도적 지정되어 있죠? 아까 용도적 지정이 있으면 무조건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제한 들어가죠? 그러면 보상을 어디서 받아와서 땅 없는 것들한테 걷어가지고 땅 가지고 계신 분한테 보상을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걸 계획 제한이라고 계획 제한. 계획 제한이라는 표현을 써요. 한번 요 표현을 요까지 하나 정리하시겠습니다. 계획 제한. 계획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손실 보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 또는 구속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가 있고 사유재산권도 존재하지. 국가가 존재하지 않으면 사유재산권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토지 소유자, 모든 재산 소유자와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국가적인 부담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계획 제한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앞에는 뭔 말이 생기냐면 요거예요. 토지, 우리가 필요한 부분 요거죠. 토지 이용. 사실은 우리 좀 포괄적으로 행정계획에 따른 요거 뭐예요? 행위 제한 이렇게 봐요. 근데 우리 공법에서는 필요한 게 이 부분만 필요하니까 토지 이용 계획에 의한 행위 제한은 어떻다? 손실 보상을 하지를 않는다 이렇게 돼요. 자, 요거를 이 계획 제한을 나중에 그런 표현으로 써요. 공용 제한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어느 쪽에 되든 상관없습니다. 공용 제한이 됐든 계획 제한이 됐든 어떻다? 손실 보상을 하지 않는다. 요건 절대 물러설 수 없는 법적 원칙입니다. 행정법 일본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 제한구역 지정돼가지고 규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한 30년씩 묶여있는 경우 있잖아요. 거의 돌아가십니다. 진짜 그분들 일부 성격 한번 농약 마셔보자 가셨어요. 급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용도구역. 바로 개발 제한구역 용도구역이죠? 여기. 개발 제한구역 용도구역이죠? 용도구역 지정에 따라 행위제한 따르죠? 손실보상 합니까? 안 합니까? 35년간 묶여있는데 손실보상 합니까? 안 합니까? 사실상 사용수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손실보상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고요. 손실보상의 문제는 어디서 이미 지난 시간에 한번 공부하셨어요. 타인 토지의 출입 등을 하다 보면 보리밭을 밟을 수가 있죠? 그때는 그건 이제 손실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손실보상을 하지만은 이렇게 그 행위 제한의 형태가 뭐에 따라서 토지 이용 계획과 같은 행정 계획에 따라서 제한을 하는 경우는 다 손실보상을 하지 않는다. 아까 타인 토지 출입 등은 계획으로 제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들어가서 장소를 깨트린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손실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바로 계획 제한은 어떻다? 손실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 내용을 어디서 한번 보시면 제일 앞쪽에 여러분 교재. 자, 그 제일 앞쪽에 여기 접어놓은 거 있잖아요. 교재. 국토교보 차트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차트를 보도록 합니다. 제일 앞쪽에 두 개가 달라고 붙어 있는데 두 번째 차트를 보도록 해요. 토지 이용 계획의 체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보니까 바로 광역도시계획이 있죠. 잘 찾으셔야 돼요. 광역도시 있죠? 이건 뭐 몇 번째 줄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두 번째 차트, 어차피 내용이 비슷한데, 제일 앞쪽, 교재 앞쪽에 접어 있는 거 있잖아요. 참, EBS 참 좋은 출판사입니다. 예, 돈 많으니까 돈지랄들 이렇게 해준 거죠. 이렇게 두꺼운 걸로 해서 아주 좋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자, 광역도시계획 있죠? 도시기본계획 있죠? 도시관리계획 있죠? 먼저 절차부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청지, 수립, 협의심의 승인,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죠? 도시기본계획도 수립 승인 과정이죠? 약간 차이가 있지만 수립 승인 과정이에요. 이에 비해서 도시관리계획은 어떻다? 입안
결정 과정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CR잡시 필기하지 마시라 이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하는 거고 바로 여기에 이 긴 절차가 다 나열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 디자이너가 실수를 하는 게 있어요. 보니까 그 지형도면 작성 찾으셨어요? 도시관리계 입안 결정은 제일 밑에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죠? 제일 밑에 있는 거죠? 지형도면 작성에 누가 나와 있어요? 특광, 시장, 군수가 나와 있죠? 거기다 도지사하고 건교부장을 추가를 해 주셔야 돼요. 도지사하고 건교부장. 그 밑에. 원칙은 누가 특광, 시장, 군수가 하는 건데 지금 자 차트 두 번째 차트죠. 토지 이용 계획의 체계라고 하는 것의 제일 오른쪽 밑에를 보시게 되면은 지형 도면 작성 누가 한다? 특광, 시장, 군수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예, 여기에다가 도지사하고 건교부 장관도 추가를 해 주셔야 된다고요. 바로 도시관리계획을 만드는 사람이 누가 된다? 바로 원칙은 특광시장 군수, 예외 도지사, 예외 건설교통부 장관 이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예외 도지사, 지형도면 작성도 원칙은 특광시장 군수, 예외 도지사, 예외 건설교통부 장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지사하고 건교부 장관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만 추가를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가지고 비교를 하시게 되면 이 각종의 토지 이용 계획을 한눈에 그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 용도 지역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